네, 오늘 책 방호 계층 분석 로파 가져왔습니다.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널러시스로 되어 있고요. 책 제목은 방호 계층 분석의 단순 공정 위험성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제는 아래 이 책 표지인데요.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널러시스 되어 있습니다. 출판 연도는요, 2001년 10월에 미국 화학공학회 산하 화학공정안전센터죠. CCPS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페이지는 292페이지입니다. 책 소개인데요. 로파는 이제 방호 또는 보호 계층 분석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로파라고 한다면 로파의 플레임은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널러시스 요 이제 약어입니다. 그래서 로파는 정성적 공정 위험 분석과 기존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정량적 위험 분석 사이에 그런 좀 중간 지점에 있는 반정량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단순화된 위험평가 방법이다. 이 식별된 사고 시나리오로부터 시작해서 로파는 단순화 규칙을 사용하여 이벤트 발생 빈도, 독립보호 계층 및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 규모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한다. 로파는 또한 ISA S84 및 IEC 61511과 같은 기기 표준에서 승인된 접근 방식인 대측 안전 시스템에 대한 안전 무결성 수준, 이것은 이제 SIL입니다. C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한 탁월한 접근 방식임이 입증되었다. 로파 업계 전문가가 집필한 이 선구적인 책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공정 수명 주기 모든 단계에서 보호 계층 분석을 수행하고 완료한다. 표, 차트, 예시가 포함된 이 책은 공정 안전 보장과 관련 이제 기술 전문가에게 매우 귀중한 책이다. 단순화되고 빠른 위험 평가 접근 방식으로 인해 로파는 널리 사용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히 책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은 로파 요약입니다. 이 로파는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단순화된 정량적 도구이다. 로파는 1990년대의 사용자 조직에서 보수적인 규칙과 빈도 확률, 결과 심각도의 크기 추정을 사용하여 단소화된 위험평가 도구로 개발되었다. 이 방법이 위험에 접근하는 효율적인 수단인 것임이 입증되었을 때 여러 회사에서는 관련 경험 및 사용 사례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특히 1997년 화학공정안전센터 CCPS 국제회의와 공정안전 위험분석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논문과 토론을 통해 로파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개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2001년 개념 컨셉북인 보호 분석 계층 또는 방호 분석 계층, 단순화된 프로세스 공정 위험 평가 이 책이 출판되기에 이르렀다. 이 로파는 이 주제에 대한 CCPS 로파가 발간된 이후 인기와 유용성이 크게 성장하였다. 초기 이벤트 사건 시작, 이니시에이팅 이벤트라고 합니다. IE라고 하죠. 또한 독립 방호 계층 IPL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이 로파를 위한 기반으로 구축된다. 초기 개시 사건 IE Initiating Event 및 독립보호계층 IPL Independent Protection Layer의 추가 예시가 제공, 각 예상 초기 개시 사건 IEF 및 독립보호계층 IPL PFD 요구 시 실패 확률입니다. PFD는 이 값을 결정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제공, 이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된 값의 사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특정 초기 개시 이벤트 또는
독립보호계층 IPL과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의 증명, 이런 내용들을 로파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약어에 대한 정리인데요.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파는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널리시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로텍션 부분은요, 방호 또는 보호, 뭐 어떤 식으로 번역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PL이라는 용어, 이것은 인디펜던트 프로텍션 레이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독립방호계층입니다. 또는 독립보호계층이요. 그리고 SIS는요, 안전개장 시스템인데요. Safety Instrumented System입니다. IE, 초기 개시 사건입니다. Initiating Event이고요. IEF는요, 초기 개시 사건의 F, Frequency, 빈도를 붙여서요, 초기 사건 빈도입니다. Initiating Event Frequency. PFD는요, 요구에 대한 보장 또는 실패의 확률인데요. 플레임은 Probability of Failure on Demand입니다. BPCS, 기본 공정통제 시스템입니다. Basic Process Control System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파 방호계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방호계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양이 좀 어떻게 생겼죠? 약간 양파 껍질처럼 생겼어요. 더 맨 밑에 보시면 이 공정 부분, 초기 개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 맨 밑에 가운데 부분에 위치합니다. 이 사건들이 전파되지 않도록 일종의 방호 계층들을 벽처럼 쌓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BPCS, 기본 공정 통제 시스템이죠. 세 번째 방호 계층은 알람이나 운전자의 간섭입니다. 네 번째 방호 계층은요, SIS로 되어 있는데 안전 개장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다섯 번째 방호 계층은요, 물리적인 보호 시스템들입니다. 예를 들면 안전 밸브나 타열판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섯 번째 방호 계층은요, 물리적인 어떤 봉쇄 장치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목의 저장 탱크에 방유턱 또는 방유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이크라든지 번드라든지 그런 것들요. 인근으로 유출이 되더라도 연소 확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일곱 번째 방호 계층은요, 약간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화재나 가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액티브적인 방호 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호 계층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플랜트 비상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방호 계층은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커뮤니티 비상 응답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공정 부분에서 어떤 초기 개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여기 하늘색 부분부터 여기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 2번부터 9번까지 여러 개의 양파 껍질처럼 되어 있는 방호 계층을 쌓음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책의 목차 부분입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 내용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챕터 1 도입 부분, 그리고 챕터 2 부분은요, 로파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파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로파를 사용할 수 있고, 로파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실행하는지, 로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 사항이나 장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 3장에서는요, 결과와 심도 추정인데요. 이 결과라고 한다면 원문에서는 이제 컨시퀀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도는 시비어리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시퀀시하고 시비어리티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결과와 심도 부분은요, 보통 위험성을 추정할 때, 리스크를 추정할 때 빈도와 프리퀀시와 시비어리티 또는
컨시퀀시, 빈도와 심도의 곱이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 결과와 심도 부분을 추정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부분에서는요, 로파 시나리오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5장 부분에서는 초기 개시 사건의 식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기 개시 사건은 아까 약어로 이니시에이팅 이벤트라고 해서 IE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5장에서, 6장에서는 독립방어계층의 식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독립방어계층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약어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IPL입니다. Independent Protection Lay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7장에서는요. 시나리오 빈도의 결정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위험성을 추정할 때 아까 결과와 심도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빈도 또한 리스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요소죠. 프리퀀시 곱하기 시비어리티 또는 컨시퀀스. 네. 그래서 사고 시나리오의 빈도의 결정 부분은요. 정량적인 그 위험성이나 빈도를 계산하는 부분, 그런 내용들에 대한 예시 이런 쪽으로 내용을 담고 있고요. 8장에서는 최종 이제 위험성 결정을 위한 로파의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장은 로파를 실행하는 실행 부분에 대한 내용, 10장은 다른 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로파를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부분에서는요, 로파 주제에 대한 좀 개발된 어드밴스드 로파 토픽에 대해서 이렇게 FTA라든지 결함수 분석이나 사건수 분석 이런 것들의 비교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챕터를 마무리 짓고 있고요. 다음에 그 부록 부분은 이제 부록 어펜딕스 A부터 G까지 되어 있는데요. 어펜딕스 A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로파 요약 시트에 대해서 알기 쉽게 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기본 로파의 단계를 이제 순서별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 시나리오별 결과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나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 다음 단계로는 그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초기 개시 사건 IE를 식별하고 초기 개시 사건 빈도 IEF입니다. 초기 개시 사건 빈도 요것을 결정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사건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독립방어계층 IPL입니다. 이것을 식별하거나 독립방어계층 IPL의 수요 고장 확률 PFD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추정하는 것이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최종 단계에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이런 단계로 로파 프로세스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로파 개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초기 개시 사건에서 최종 결과로 이르는 보통 그 사건수 분석을 이 가로 방향의 진행 흐름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그 활성화 사건은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쪽 부분이 개시 사건이 되고요. 이니시에이팅 이벤트라고 했죠. 초기 개시 사건이고 최종 오른쪽은 저희가 원치 않은 그 결과입니다. 컨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기 개시 사건이 최종 손실이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기 이 부분 여기서 이 화살표의 두께 부분은요. 만약 그 IPL 독립 방어계층 이 벽이 쌓여 있지 않게 되면 최종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입니다. 처음에 화살표를 보시면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최종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게 되는데요. 이 IPL을 쌓게 되면 점점 이 화살표의 두께가 얇아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얘기는 이 최종 안 좋은 결과로 기결될 확률이 프리퀀시 또는 빈도가 줄어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 방어계층을 더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그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사건수 분석 다이어그램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초기 개시 사건이 이제
방어벽이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그 안전한 결과로 귀결되게 되는데, 이 방어벽이 자꾸 실패 쪽으로 가게 되면 원하지 않는 최종 결과 손실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은요, 이 IPL은 독립 방어계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쌓는 그 보호계층이나 방어벽인데요. 이것이 원하는 대로 작용을 했을 때와 작용하지 않았을 때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독립 방어계층이 원하는 대로 작동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네, 안전한 결과로 귀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독립 방어계층이 있긴 있었지만 원하는 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결과? 안 좋은 결과로 귀결이 된다. 일단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왼쪽은 뭐죠? IE, 초기 개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팜에 포함되는 그 초기 개시 사건, IE고요. 독립 방어 계층. 요 용어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로파 단계는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초기 개시 사건의 빈도를 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약어로는 IEF, Initiating Event Frequency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독립 방어 계층을 쌓는 것입니다.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독립 방어 계층은요, IPL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100% 원하는 독립 방어 계층이 작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고장 확률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 확률이 바로 수요 고장 확률이라고 해서 PFD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Probability on Failure on Deman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은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그냥 고장 확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PFD는. 그래서 IPL의 PFD를 계산하게 되면 최종 사고 확률이 산정되겠죠. 그럼 먼저 이 초기 개시 사건에 대한 빈도, 요게 IEF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은 어디서 구하냐면요. 별도의 이제 참고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그 고장 또는 실패율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어떤 그 참고 문헌이나 데이터로부터 얻게 돼 있어요. 주로 이 네 가지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레다라든지 IEEE 또는 CCPS 이런 산업 데이터 제공 자료로부터 얻거나 회사 자체의 경험으로 구하게 되거나 벤더 데이터 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또 인증기관, 엑시다 소프트웨어나 TUV 이런데 그 제3자 이런 업체나 소프트웨어로부터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면요, 그 결함수 분석 기법이라는 별도의 위험성 평가 기법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그 오레다에서 제공하는 초기 사건 개시 빈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독립 방어 계층을 층층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또는 뭐 양파 껍질처럼 쌓게 되면 초기 개시 사건의 최종 결과 사건으로 전파되는 확률을 줄이게 되겠죠. 하지만 이 IPL은 항상 작동한다고 신뢰성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고장 확률인 TFD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방유제나 방유턱이 이제 위험물 저장 탱크나 이런 데서 연소 확대되지 말라고 이렇게 뚝처럼 콘크리트나 흙으로 쌓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고장 확률은 평균 그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0번 중에 2번 가량은 어떤 뭐 원인이나 뭐 고장이나 그런 사유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IPL에서 PFD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로파 핵심 특성 6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인디펜던스, 독립성입니다. 두 번째는 작용성이고요. 세 번째는 완전 무결성이나 또는 뭐 건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리티고요. 네 번째 신뢰성, 릴라이어빌리티. 다섯 번째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지 오디터빌리티입니다. 다섯 번째는 억세스 시큐리티. 여섯 번째는 변경관리, 매니지먼트 오브 체인지입니다. 다음은 로파 구성 요소들에 대한 것인데요. 이 테이블은 그 로파 워크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제 복잡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시나리오를 위쪽에 이제 정해놓고, 여기서는 뭐 핵산 저장 탱크가 오버플로우, 그 탱크를 넘쳐 흐르는 거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방유제가 있었는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선정을 했고요.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잠깐 순서대로 보시면 결과입니다. 결과. 탱크가 뭐 넘쳐 흐르는 거나 뭐 누출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죠. 핵산에 대한. 그 다음에 그 최종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뭐 예전에 알랍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AL, ARP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초기 개시 사건에 대한 설명, 빈도까지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활성화 이벤트나 조건이 있을 때 고려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조건적인 변경자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쪽에 어떠한 확률로 뭐 저항이 있었다든지 그쪽에 뭐 사람들이 많이 뭐 거주하거나 분포해 있었다든지 그런 것들도 고려하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독립방호계층. 요것도 이제 확률이 있는데요. 그 독립방호계층을 그 방유제를 설치하게 되면 뭐 10의 마이너스 2승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직접 레벨을 보고서 가서 조치를 한다. 10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SIF 캔디딧. 그런 두 가지이고요. 다음에는 보호조치. 요것은 이제 독립방호계층은 아닙니다. 보호조치 여기서 이제 그 BPCS 루프를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IPL까지 고려를 했으면 IPL은 100% 신뢰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고장 확률 PFD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고장 확률까지 전부 다 보통 이제 곱하게 됩니다. 확률이나 고장 확률을 다 곱하게 돼서 최종 허용 가능한 위험의 수준 안에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 로파 평가 시트가 진행된다. 그 정도 한번 화면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초기 개시 사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기 개시 사건 I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사건이 순서대로 전파되는 것이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실패나 고장, 에러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예시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초기 개시 사건은 뭐 CCPS에서 발치한다든지 올해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상 배관에서의 누출 또는 지상 배관이 뭐 파손이나 뭐 어떤 실패가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배기 상압 탱크가 어떤 고장이 난다든지 그리고 BPCS가 설치된 그 제어 루프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 1차 펌프에서 실이 고장 난다든지 뭐 실패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선박 내와 단열재나 이제 클레딩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뭐 아니면 스프링 가동 방식의 그 안전변이 그 조기에 잘못해서 개방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치 않는 초기 개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립방호계층인데요. IPL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Independent Protection Layer. 이 독립방호계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러면 초기 개시 사건이 최종 오른쪽에 안 좋은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나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PL은 항상 그 신뢰성이 100%는 아니라고 했어요. 뭘 고려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이제 고장 확률, PFD를 수요 고장 확률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독립 방어계층을 해서 한마디로 초기 개시 사건의 빈도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정의를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PL은 이제 세 가지로 좀 타입을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방유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적인 요소라고 해서 패시브 성격의 IP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고요. 다음은 안전밸브나 파열판, BPCS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성격의 IP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그 인적인 휴먼 팩터의 IPL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설비적인 성격, 액티브 성격의 독립방호계층 IPL은요, 나중에
SEAL이라고 하는데요. Safety Integrity Level의 약자인데요. SEAL은 이 안전 무결성 수준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조건은요, 계절적인 위험이라든지 공정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위험성, 캠페인 활성화 조건,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구분 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활성화 조건이 이네이블링 이벤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별도 CCPS 책에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건부 변경자. 원문에는 conditional modifi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일종의 시나리오 자체와는 얽히지 않는 확률적인 조건인데요. 사건 순서상 일반적으로 사후 누출되는 부분과 관련된 어떤 확률들입니다. 이 부분은요, 어떤 최종 안전 결과로 누출이 발생됐어요. 그랬는데 그 누출이 발생된 장소에 어떤 다른 점화원이나 가연물이 많이 존재했다든지 또는 거기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상주했다. 분포상. 그런 확률은 최종 어떤 위험성에 있어서 심도나 이런 부분을 높이는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일종의 이제 확률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확률로 끝나죠. 어떤 위험한 대기 확률이라든지 통제되지 않은 반응 개시 확률, 분진 폭발 확률, VC, 베퍼 클라우드 익스플로전, 증기음 폭발 확률, 또는 인원이 존재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컨디셔널 모디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별도 CCPS 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레이어 오브 프로텍션 어널리시스, 로파 단순화된 공정 위험성 평가 요 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컨셉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CCPS 화학공정안전센터에서 발간한 로파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한 책은 요 세 가지인데요. 이 책을 이제 한꺼번에 좀 구매해서 보시면 이해가 가장 완벽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 초기 개시 사건이나 독립 방어 계층에 대한 책이 요 파란 책이고요. 그다음에 뒤쪽에서 설명드렸던 활성화 조건이나 조건부 변경자에 대해서 좀 설명한 이 녹색 책.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컨셉북인 로파 이 보라색 책까지 한꺼번에 좀 참조해 주시면 로파 위험성 평가 기법 이해하시는데 아주 최적의 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양질의 CCPS나 공학책 소개시켜 드리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